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가을을 좀 느끼고 싶어서 오늘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또 있나 얼마 전에 또 촬영했던 그 부산 영도구청 뒤에 그 쌈지공원 뒤편에 여기 이제 바다 전망터가 보이는 바다 전망할 수 있게 꾸며놓은 영도 청학동 해마루 공원 해마루 전망대.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갖고 나무를 좀 나무 가지하고 이걸 좀 제거를 해야 바다 전망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름엔 뭐 억수로 자라갖고 나무가 자라갖고 나무잎하고 그 나무에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는 덥지도 않고 진짜 좋은 날씨는, 그건 햇빛은 날씨는 많이 흐립니다. 여기 부산은 오늘 많이 흐리네요. 좀 잔뜩 하늘이 어두운데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비는 오지는 않는다는데 일개부상으로는 어떤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도 보이고 많이 흐립니다. 바람은 그래 심하게 불지는 않는데 이것도 깨미가 오늘은 어떤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큰 문제는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입니다. 그 날강도 트럼프 이거 어마어마한 그 현금 요구에 우리 돈으로 500조입니까? 그건 400조, 500조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달러로 3,500달러. 그 액수가 우리의 외환보고의 이건 80%를 넘으니까, 만약 그걸 주고 나면 우리나라가 망가버리는 거, 바로 금융위기, 외환위기 오는 거죠. 다시 제2의 IMF 사태가 와갖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미국의 그 강도 같은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히 맞서갖고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 미국의 그 날강도 같은 그런 책동에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국내 내부에서는 또 정파적으로 나뉘어갖고 국힘 무리들하고 저쪽에 적폐 언론들, 그놈들 한패가 돼갖고 또 그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고, 오로지 지금 하면 트럼프 날강도 그 미국의 편을, 트럼프의 편을 들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놈들이.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고 대한민국의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적폐 언론과 국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민주당 내부의 어떤 정청래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지만은, 오늘은 국힘 이 무리들, 조중동 적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저거하고 정파가 나는 진보 쪽에 민주 진영 쪽에 정파라고 해서 그 미국의 강도 같은 행위에 편성해갖고 트럼프 편을 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입니까? 완전 매국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지금 국민들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이번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적폐 언론들을 또 지지하는 그런 대부분 이제 국민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을 지지하시는 그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중동 또 지지하겠죠 그게. 근데 중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판단을 하는데 어떤 중도에 계신 어떤 합리적인 분들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건지 그걸 어느 정도 판별을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참 큰일입니다. 아직도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 적폐 언론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깨어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계속 지지해주고 거의 가스라이팅 돼갖고 같이 편성해갖고 쉽게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책동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물을 저가 차지해갖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이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협상에 사인했잖아. 일본 정부는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많지. 우리는 3,500억 달러고 걔들은 일본은 5천억 달러에 사인했잖아요. 현금 지급하기로 오케이 했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일본의 보수 자민당들하고 짝짝꿍 해갖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는 저기 이제 합의하고 일본은 성나했는데 왜 너거는 대한민국 너거는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터졌던 IMF 사태 그거 일본하고 미국이 장난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걔들이 조금만 그때 도와줬으면은 외환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때도 통화 스와프라든지 그런 걸 좀 체결해 줬으면은 IMF 사태가 안 터지는 거죠. 그냥 의도적으로 걔들이 어떤 대한민국 내부의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또 역이용해 갖고 저거들이 전혀 이제 뭐 외면해버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압박을 가하고 전혀 어떤 도움을 안 주고 그래갖고 결국은 미국 일본의 카지노 그때부터 카지노 자본주의야. 카지노다가 완전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완전히 뭐 IMF 위로 몰아갖고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들 외국으로 다 넘어가고 그래 됐잖아요. 저거는 이익을 챙겼잖아. 대한민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위안이 와갖고 미국과 일본들은 알짜배기 기업 인수하고 그 돈 빌려주고 또 이자 챙기고 달러 빌려주고 또 이자 또 엄청나게 또 받아 처먹고 기업은 기업대로 사냥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리해고 당하고 도산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고 그런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도 저거는 지금 남의 불행을 이용해갖고 다른 나라의 불행을 이용해갖고 저거는 다시 또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시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발전하니까 대한민국이 일본도 초월한다 해서 앞으로는 조금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지금 한류다 뭐다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걸 이놈들이 시기해갖고 내가 볼 때는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짝짝꿍 해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국의 수준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그런 공작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증거는 없죠.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조언을 해볼 때는 추측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미국, 일본이 짜갖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게 만들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뻗어나가는 거를 죽이기 위해서
저끼리 연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우리 국내에서 일부 주장하신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내적인 지금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는 군대를 보내고 무력으로 제압을 했지만 약소국들을 지금은 금융으로 돈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착취하고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 이런 진짜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 미국의 그 어떤 부당한 압력이 우리가 굴복해갖고 미국 요구대로 하면은 완전히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나라가 망하느냐 성하느냐 그런 기로에 지금 있다고요. 그런데 소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인이면서 적폐 조중동 언론 국민의힘 그놈들이 짝짝꿍 미국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그들의 편에 서갖고 트럼프의 편에 서갖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이놈들은 미국의 나라가 과거에 그 친일 그런 조선을 팔아먹던 그런 친일의 어떤 DNA가 남아갖고 이놈들이 지금도 이제 미국한테 쳐붙어갖고 나라를 팔아먹는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거야 미국에. 트럼프 그런 놈들 트럼프도 물론 나쁜 인간이지만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은 도둑놈이지만은 국내에 있는 적폐 세력들 4대 매국 세력들 조중동 적폐 언론 국힘 적폐 정당 4대 정당 이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조중동이나 그 적폐들 적폐 언론들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매국적인 행동을 하다가는 진짜 이 한국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사라진다고.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에 미국의 나라 팔아먹는 행위에 동조를 하고 미국의 편에 서면은 당신들은 한국 땅에서 영원히 제거되고 사라져야 돼 있다고. 과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야.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었고 교육 수준도 낮았지만 지금은 깨어있는 분들이 엄청 더 많다고. 중도층을 포함해갖고 한 70% 정도 60, 70%의 국민들은 깨어있다고. 당신들의 행위가 매국 행위라는 걸 알고 있다고. 70%의 국민들은 당신들을 지지하는 뭐 30% 많이 잡으면 40% 그 40% 안에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을 지지하지만은 이분을 찍어주지만은 조금 합리적인 분들이 있다고. 그거 빼면은 좀 골수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한 30%의 그 지지를 믿고 날뛰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떤 선거에서도 당신들은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 내년 지방선거 다음에 국회의원 대선 당신들이 이런 매국 행위를 하는 걸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 절대로 당신들은 정권 획득 못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과거의 국민들이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그 30% 많아봐도 40%의 그 당신들 지지하는 그거 갖고는 당신들은 정권 잡을 수가 없잖아. 중도에 있는 깨어있는 어떤 합리적인 분들을 끌어들여야 당신들이 정권을 잡고 하지. 그 30, 40%의 그 사람들만 잡고 있다가는 당신들은 영원히 정권 못 잡는다니까. 맞는 야당에 맞는 야당.
아니지. 맞는 야당도 못 해먹어. 정당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 해산해야 돼, 이거. 내란까지 일으키는 내란, 내란 정당이고, 내란 동조 정당인 이 국민의힘이 지금 나라까지 팔아먹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미국 편에 써갖고, 이런 정당은 제거해야지. 해산시켜야죠. 백해무익한 정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그런 해적질을 하는데, 그런 정당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해산시키고 없애버려야죠.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정당 하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몇백억을 국민 세금이 국민한테 지원되고 있잖아. 그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 짓은 4대 매국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런 정당은 사라져야 됩니다. 정당 해산시켜야 돼. 정당 해산 사유가 엄청나. 내란 동조 정당에다가 4대 매국 정당이니까 이거는 100에 200%까지 100, 200%, 2, 300% 내란 정당의 사유가 넘치고 넘친다고. 반드시 빨리 정당 해산 시켜야 된다고. 정당 해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백해무익한 정당이에요. 국민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국 국민들이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의 포로처럼 강금 취급당하고 그 일주일간인가 그 열악한 그런 구금시설에서 그런 인권의 유린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 정부 항의도 안 하는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 정당입니까? 우리 정부만 탓하고 비난하는 그게 그 정당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이런 망고도 없어 미국에. 미국에 똥 묻은 반죠. 미국의 똥까지도 빨아 처먹을 놈들인데 그런 정당이 뭐가 대한민국 정당이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애버려야지. 반드시 국민힘은 없애버려야 돼요. 해산돼야 돼 저거는.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치 발전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 보수 쪽에 새로운 저 보수 정당도 아니야. 저 거구 정당도 아니고 양아치 범죄 정당이라니까 국힘은. 무슨 보수입니까 저 국힘이. 양아치 사기 매국 정당이지. 그러고 조성동 적폐언론들도 반드시 저것들도 손봐야 돼요. 어디 저가 감히 미국의 날강도 지세에 편성해갖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사이비 언론이지. 완전 사이비 언론이지. 매국 언론. 저것들도 손봐야 돼. 저것도 폐간시켜버려야 됩니다. 완전 백해무익한 언론이야.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문이 아니고, 언론이 아니고, 4대 강대국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거 없애버려야지. 응? 정청래 대표 오늘 이야기가 또 나오네. 정청래 대표 그때 뭡니까? 당 대표 선거할 때 국민의힘 해산시킨다 했잖아. 정당 해산. 근데 왜 아직 말이 없어? 정당 해산시킨다고 얼마나 혼장나면서 박찬대 후보하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할 때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킬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외치고 강조했어. 그런데 이런 방법도 없네 이제. 대표되고 나니까 이제 공무님 빼는 거야 그냥. 얼마나 그때 강조해서 대표 경선할 때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키겠다. 악수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해산 해자도 안 꺼내더라고. 국힘에 대한 해산 해자도 안 꺼내. 말로만 떠드는. 자기가 그리 공언했으면 공약이잖아. 공약을 지키라고. 해산시키라니까. 왜 못 시켜? 빨리. 얼마나 사유가 넘치는데 지금.
지금 집권당이잖아. 법무부잖아. 그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잖아. 그 법무부 장관이 신청하면 된다면서. 신청하는 거라며, 정당 예산은. 법무부 장관한테 당당히 요구해라고 빨리 해산시키라고. 왜 그 말 안 해? 정청래 대표. 그렇게 호언장담하다 국힘을 해산시킨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 어?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해라고 해산시키라고. 말로만 떠들고. 아, 또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또, 이날 좀 부네요. 햇볕이 안 나니까 좀 쌀쌀합니다. 오늘 보니까 긴 소매 입으신 분들, 산책 나오신 분들 보니까 긴 소매 입으신 분들 많네요. 잠바 입으신 분도 있고. 조금 쌀쌀합니다. 날씨가 이래 또 갑자기 또 변합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사이 또 계절이 이제 가을에 이제 막 쌀쌀한 느낌이 납니다. 바람이. 그리고 제가 어떤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으로서, 오리지널 부산 사람으로서, 참,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부산에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TK는 더하고, 대구 경북은 TK, 이거는 PK인데, 부산 경남 PK 나는데, 대구 경북은 완전히 뭐 더 심하고, 조금 약간 그래도, 대구 경북보다 약간 그래도 떨어지지만은, 여기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민주당한테는 참 불리한 곳이지, 이게. 국힘의 텃밭인데, 얘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실 때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그 지역 감정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부산 사람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부산 경남 사람들. 어? 언제까지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인가. 이제는 경쟁시켜야 된다. 한쪽 정당만 계속 찍어갖고는 부산 발전 안 되고, 경남 발전 안 되고, 지금 현재 결과로 나와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만 내리 찍어주니까, 부산 계속 퇴보되고,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는, 그런 오병을 덮어쓰고, 젊은이는 다 떠나버리고, 수도권 다, 가버리고, 노인들과 바다밖에 없다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오명도 덮어쓰는 그런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잖아. 이 지역 감정이 워낙 고차가 됐기 때문에 오랜 어떤 세월이 있고, 그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쌓이기 때문에 금방은 해소 안 되지만은, 이 지역 감정, 저도 부산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산 사람들, 경남 대구 경북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어쨌든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 나서갖고, 미약한 힘이지만은 유튜브라도 좀 해갖고,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빨리 부산 사람들, 경남 사람들 깨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부산 지역도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한 65세 이상, 65세 이상 분들이 거의 7, 8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도. 그분들을 빨리 깨우쳐줘야 되는데, 참 그분들이 이제 고차가 된 거죠. 워낙 그분들이 이제 꼰대들 아니고, 우리 꼰대라잖아요, 그분들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어르신들 보면은 막 꼰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국민의힘을 찍어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65세 이상 70세 80세 고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찍어주니까, 뭐 솔직히 국민의힘이 아직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국민의힘 정권이 옛날에 김영삼이 아닙니까? 김일성 정권에서 IMF 일으켰고, 나라 망하게 했고, 그 뒤에 또 뭐 이명박이 박근혜 전부 다 탄핵, 물론 이명박이 탄핵은 안 됐지만은 그걸고 퇴임하고 나서 뇌물 받아 처먹다가 걸려갖고 깜빵에 갔고, 박근혜 또
임기 못 마치고 중간에 탄핵 당하기 쫓겨났고, 응? 또 이번에 누굽니까? 윤석열이 그것도 이제 그거는 뭐 3년 만에 또 이제 쫓겨나 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도 또 찍어준다니까 참 기가 찰돌 아닙니까? 응? 아무리 가스라이팅이 되었다 하지만은 근데 요즘 어르신들도 옛날 어르신하고 달라 어른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종 학력이 자 뭐 옛날에 우리 엄마 응?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들은 그 이전에 세대는 뭐 거의 무학 아니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거의 한글도 모르는 문맹이 많았어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거의 뭐 문명도 많고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는 문명률이 떨어지지만은 초등학교 나왔으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고학력은 아니거든. 많이 나봤자 뭐 초등학교 또 무학도 많고 그랬는데 그 세대는 뭐 못 배워서 또 지식이 없어갖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나가고 어떤 판단이 없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70대 80대는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 수준이 있다고 뭐 최소한 뭐 초등학교 이상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다니까. 그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도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배움이 있는데 자기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탄핵을 계속 2번이나 연달아 당하는 이런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뭐 무조건 용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뭐 할 말이 있죠. 뭐 민주당 너는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그러 하지. 응? 민주당 너희들은 똑같다 그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또 양비론으로 또 하잖아요. 같이 이제 묻어가기 위해서 민주당도 똑같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그 썩은 언론 적폐 언론들이 그래 만들어버리잖아. 민주당도 썩었다. 민주당도 뭐 능력 없다. 뭐 독갱 깨끼이다. 응? 그런 식으로 또 언론놈들이 적폐 언론들 그래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고도시키고 의식을 마비시키고 제대로 판단 못하게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 잘한 게 있잖아. 정치적인 무관심을 정치 어떤 혐오증을 유발시켜갖고 투표 못 나오게 또 만들어버리고 젊은 애들 투표 안 나오게 그게 또 특기잖아. 우리나라 적폐 언론들 특히 국힘 인물들이 하는 수법이 어쨌든 막 더럽게 만들어갖고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켜갖고 깨어있는 좀 이래 야당 쪽에 있는 야당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 옛날에 거의 많이 지지하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30, 40대들이 20대가 민주 쪽을 많이 지지하는데 젊은 층들이 그걸 또 뭐 방해하려고 뭐 못하게 하려고 아예 막 그 젊은 애들이 투표 못 나오게 안 하게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언론하고 막 국힘들이 그런 식으로 또 공작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적폐 정당 국힘이나 적폐 언론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 지역 감정이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어떤 또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도 뭐 재산 있는 사람은 어쨌든 보수 쪽이 많으니까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번을 짓고 그런 데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것도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번을 또 찍어요. 이번을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뭐 현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그 국민힘을 찍냐 이래 어야식에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리하게 분석한 걸 내가 봤는데 어디서 가난하고 못 사는 분들이 빈민층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교육 수준도 낮잖아요. 교육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또 정보의 어떤
제대로 된 정보의 어떤 받기가 그만큼 또 어렵다는 거죠. 요즘은 정보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정보 접근이 쉽지,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그런 것도 다 뭐,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인터넷도 집에 컴퓨터도 있고 할 수 있고, 핸드폰도, 이 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폰도 어떤 정보에 어떤 접근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이거. 데이터 그냥 공짜로 봅니까, 이거? 유튜브라든지 모든 게 돈이잖아요. 데이터 그 비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그 돈이 없어서 이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하면 돈이 엄청 통화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전화비가. 그냥 여러 면으로 이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고 그냥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이 퍼붓는 그런 잘못된 여론에 거의 그런 언론에 접하니까 뭐 기존적인 언론밖에 접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그런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레가시 언론들이 공정한 언론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뭐 보수 쪽에 다 치우쳤잖아. 우리나라 레가시 언론들이 적폐 언론들도 다.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대구 경북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좀 대구 경북보다는 깨어있다고 좀 깨어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뭐 대구 경북처럼 무조건 찍진 않아. 예. 어쨌든 한번 그때 그 문재인 정 그때 국민의힘을 안 찍어주고 그때 문재인 정권 때죠. 그때 한번 그 지방선거 했는데 거의 뭐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전 지역구의 전 구청장을 다 민주당으로 선출한 적도 있다고. 불과 그게 얼마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니까 뭐 5년 전입니까? 한 6년 전, 5년 전 이야기했는데 7, 8년, 7년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지방선거 때 그래 했으니까 거의 뭐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싹쓸이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다음에 그때 부산에서 한 5명? 6명까지 민주당 출신을 선출해 줬다고, 부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민주당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은 민주당을 선택한다고. 대구 경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산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을 들여야 돼요. 무조건 뭐 PK 달려갖고 뭐 국민의힘이 텃밭이다 아닙니다. 부산 경남은 조금만 노력하면 민주당한테 얼마든지 표를 줍니다.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옛날에 그 투표를 할 때 김영삼이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초기에는. 그때는 이제 김영삼 씨가 야당이죠, 야당. 그 3당 합당 전이지. 보수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뭡니까 87년도 그 6월 항쟁 끝나고 88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노태우 네 사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는 김영삼이를 찍어줬죠. 그때만 해도 어떤 김영삼이가 민주화 투사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그 씨하고 양분해서 어떤 금호 아닙니까? 민주투사 두 분이. 그래 저는 어쨌든 뭐 부산 사람에서 그런 거 몰라도 어쨌든 그때는 김대중 씨를 안 찍고 그 당시는 김영삼 씨를 투표를 했는데 그때 뭐 영삼이도 안 되고 김영삼 씨도 안 되고 김대중 씨도 안 되고 노태우가 됐잖아 그때. 그 여론은 뭐 나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또 김영삼이라는 뭐 사람이 3당 합당 하면서 저는 완전히 나는 배신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 때린 거다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민주 쪽으로 배반했다. 김영삼이가.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뭐 3당 합당 이후에는 절대로 그때부터 저는 민주당 완전히 그때부터 민주당이 됐죠.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때부터
삼당 합당하고 영삼이가 배신 때리고 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쪽을 계속 지지했죠. 그러니까 참 내년에 이제 6월달 되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얼마나 남았죠. 어쨌든 부산시장도 우리가 민주당이 탈환해야 되고, 부산시장도 그때 오거돈 시장이 했잖아. 문재인 때 그때. 그러니까 구청장도 삭제하고 부산시장도 민주당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으로서 선출되었고 당선되었고, 그런데 오거돈 시장 그 사람이 뭐 이래 성추행 이래 갖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뭐 개판 치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뭐 날아간 거죠. 오거돈 그 시장이 개인 어떤 비리가 그 어떤 성추행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좀 실망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 대해서 기껏 찍어줬는데, 그래도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기껏 뭐 싹바지 만들어줬더만은 성추행해갖고 밑에 그 직원들, 시청에 여직원들 건드려갖고 추잡하게 말이야. 얼마나 추잡습니까? 성추행 그게. 그 시장이라는 인간이 여직원들, 어린 여직원들 건드려갖고. 결국 뭐 임기도 못 채우고 한 1년 했습니까? 오거돈이가. 그냥 뭐 그래갖고 형사 고소를 당했지, 이제 강제추행. 그래갖고 뭐 시장직 그냥 쫓겨난 거지, 이제. 수행 못하는 거죠.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게. 그럼 결국 물러가고 한 3년 살다가 나왔을 겁니다, 오거돈이가. 3년 징역 살고 나왔을 거예요. 그때 어떤 부산 시민들이 그 나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기억이 안 좋다니까. 기껏 죽어줬더만 더러운 거 성추행지 돼가고 쫓겨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된 어떤 시장 후보를 다시 발탁해갖고 민주당이 탈환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장이 박영준인데 이거 쫓아내야 돼요. 완전히 이거 무능하고 부산을 지금 완전히 지금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 무능하고 하는 짓도 그러고 이게 부산을 완전히 이거 뭐 있던 공장도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위를 멀쩡한 공장 쫓아내고 타지로 보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는 지대고 그래갖고 특이나 조성하고 그 시장 박용진이나 시장 그 사람도 그 부산에 알짜배 그 비산에 그 어디입니까? 해운대 그 LCT입니까? 그 아파트가 두 채 아니에요, 두 채. 그것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 청와대 있을 때 옛날에 이명박이 밑에 있을 때 그때 그거 빼고로 뭐 공짜로 얻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뒤에 뭐 수사한다면 그것도 뭐 부산시장 당선자니 그것도 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거지부지 끝나더라고. 능력도 없고 빨리 이 사람 쫓아내야 새로운 어떤 민주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민주적인 마인드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본인 시장 민주당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어떤 훌륭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아갖고 박연진이 또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현재 시장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박영진을 꺾을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훌륭한 후보를 내세워갖고 박영진 저거를 낙마시켜야 돼요. 민주당이 시장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많이 또 당선시켜야 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시민들도 이제 좀 깨어나고 있을 겁니다. 느낌적으로. 그러고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얼마나 또 부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당선되자마자 막 해수부, 해양수산부 올해 연내로 빨리 옮기게 해라. 그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 호응이 좋아요. 아, 이재명 진짜 일 잘한다. 이제 박력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약속 지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고 어떤 소비 쿠폰 그것도 이제 좋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밖에 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소비 쿠폰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신경 쓰면 가능성이 있다고, 내년에. 하고 문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표라서 그게 좀 걸립니다. 과연 그 사람, 정청래 대표 이 사람으로 체제로서 과연 지방선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국힘하고 싸워갖고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거는 정청래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도 넣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인데 그걸 좀 보조를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따로 놀고 있고 그게 참 결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내년에. 솔직히 제 사견으로는 정청래랑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청래 대표로 갖고는 지방선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위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전혀 그런 걸 못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제 개념에서는 빨리 물러나게 해가고 정책적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갖고 좀 능력도 있고 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보조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재명 정부도.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보는 게 있는데 절대로 국민의힘은 찍어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 적폐 조정동 놈들하고 올려갖고 이재명 정부가 뭘 잘못하겠습니까? 예? 미국 관세험상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날강도 짓을 사인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사인했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이 현재까지 대통령이었다면은 아이고 좋아라 먼저 아이고 내가 트럼프 형님 막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알아서 내가 갖다 바칠게 그랬을 겁니다. 나라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랬다면. 천만 다행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 시민분들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레거시 언론들 조중동이나 이 아들이 선동을 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레거시 조중동이나 이런 놈들이 언론에서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간섭장에서 왜 사인을 안 하느냐 했었고 왜 트럼프의 만찬에 불참했느냐 또 김혜경 여사 갖고는 왜 그때 유엔 연설하는데 옆에 안 왔느냐 하면서 왜곡 조작해갖고 어쨌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를. 미국은 전혀 비난 안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이 부산 시민분들, 특히 어르신들, 레거시 언론들 절대로 그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매국 놈들입니다, 그 언론들.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나라 망해보는데 야당이 뭐가 필요하며 언론이 뭐가 존재합니까? 나라가 살아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살고. 만약에 트럼프 요구대로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나는 이번 찍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데서 깨어나셔갖고 과연 누구를 지금 지지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저 자식들 전문들 찍어주면 안 돼요. 나라 팔아먹어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거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생사가 걸렸어요. 다시 제2의 IMF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가 나가고 실업자 득실되고 경제는 파탄되고 물가는 치오르고 그때는 우리 서민들이 죽어요. 일반 국민들이 죽는다니까. 가진 놈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IMF 와도.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매국노 정당, 매국노 언론에 속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좀 해야 됩니다. 계속 그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기존 언론들의 레가시 언론 썩은 적폐 언론들이 여론 조작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힘 무리들의 그 선전 선동에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자기 요즘 조금만 노력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다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정치도 바로잡고 썩은 언론론도 바로잡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잖아.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치도 바꿀 수 있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부리몰 수 있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진짜 애국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았고, 애국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 있어야지. 내나 그 도둑놈 같은 놈들 찍어주면 뭡니까? 국민힘 그놈은 도둑놈들이에요. 갈 말 안 들었지. 날강도들이라니까. 국민들 피 빨아먹는 놈들이야. 그 놈들은.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거의 알라고지 뭐 지역 감정에 뭐 전라도는 뭐 어떻고 그런데 아무 없어요. 그런 말에 흐름되지 말고 전라도 경상도 찾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나라가 지금 망이 생기는데 전라도 찾고 경상도 찾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석양이 또 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 맛은 좀 나긴 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명성입니다. 명성!